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을 비롯한 상체 전반에 자극이 오고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엄청난 자극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드리프트는 대체 어디에 자극이 오는 운동일까요? 데드리프트는 정확히 어디가 주동근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전신의 모든 근육을 다 쓰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히 어디가 타겟이 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트렝스나 상하체의 협응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일부는 등이나 둥근 쪽을 타겟하는 용도로 하긴 하는데 정작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두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꼭 해야 되는 운동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3대 운동에 포함되기도 하고 수많은 보디빌더나 운동 인플루언서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가 정말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필요가 있는 운동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데드리프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제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확신 없이 데드리프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데드리프트는 스타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보디빌딩 스타일은 상체와 하체의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즉 타겟 지점에 따라서 등 전체와 기립근을 자극해주거나 햄스트링과 엉덩이 같은 하체를 자극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파워리프팅 스타일은 전신의 협응력을 최대치로 이용하여 최대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도 스타일은 무거운 바벨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높은 위치까지 들어올려야 하므로 동작의 연결에 포인트를 두고 수행합니다. 이렇게 데드리프트도 목적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다른데, 문제는 대부분의 헬서들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마구 섭렵하다 보니 개념이 짬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어떤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힘을 키워서 최고 중량에 도전하는 파워리프팅이나 역도식 데드리프트는 국내 헬스장에서 여건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반인 입장에서는 등판과 기립근, 하체 후면을 노리는 보디빌딩 방식의 데드리프트를 추구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보디빌딩 방식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헬서들이 바벨을 들고서 시작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가장 많이 하지만, 데드리프트라는 뜻 자체가 바닥에 정지한, 즉 데드 상태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진짜 데드리프트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디빌더들이 고중량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통해 스트렝스 증가 및 전신의 근육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피지크 종목 선수들을 비롯해 해외의 수많은 프로 선수들은 둥근이나 기립근, 광배근을 집중적으로 타겟함으로써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용도로 컨벤셔널 데드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탑클래스 선수인 안드레 데이유의 경우 컨벤셔널 데드의 마지막에 등을 조여줌으로써 기립근과 광배근 깊은 곳까지 자극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피지크 종목 우승자인 브랜든 핸드릭스는 의도적으로 상체를 많이 숙이는 컨벤셔널 데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등근과 기립근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리프트라는 한 가지 운동도 각 선수들마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컨벤셔널 데드는 복합 다관절 운동이라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리프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딱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이 정강이를 긁으면서 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하면 정강이가 쓸려서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정강이가 쓸리는 게 정상입니다. 데드리프트 시에 바벨을 의도적으로 몸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몸에서 멀어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근육의 긴장은 확 풀려버리고 무거운 하중이 일시에 허리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을 들어올리려만 하지 말고 최대한 몸쪽에 붙이면서 들어올리려고 하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허리 부상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리프팅 중량도 10에서 20kg 이상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정쩡한 엉덩이 높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의 시작 자세는 원래 굉장히 불편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등을 판판하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가 무릎과 어깨 사이에 위치한 어정쩡한 자세는 일상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펴면서 허리가 숙여지지 않는 이 어정쩡한 자세가 바벨을 견갑대에서 수직인 곳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고중량의 바벨을 안 다치고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역도식으로 너무 깊게 앉게 되면 상체가 꼿꼿하게 서고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면서 바벨이 정강이에 걸려서 리프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면 상체가 과도하게 숙여지기 때문에 리프팅 시에 허리에 무리가 가고 바벨도 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드리프트 시작 자세는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드는 자세가 딱 맞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항상 악력이 먼저 털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여러분의 등 근육보다 악력이 더 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와 같이 스트랩을 사용하면 악력이 풀리지 않고도 등 근육, 둔근 같은 주동근이 탈탈 털릴 때까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력을 키운다고 데드리프트를 맨몸으로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어차피 등 훈련도 잘 안 되고 악력 훈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악력을 키울 거면 악력 훈련을 따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전에는 바벨에 돌돌 말아서
가서 쓰는 고전적인 스트랩을 많이 썼습니다. 어지간한 숙련자 아니면 기구에 감고 푸는 동작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원터치로 감아서 쓰는 퀵그립 방식의 스트랩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랩보다 쉽고 보기보다 의외로 그립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데드나 랩풀다운 같은 당기는 운동뿐만 아니라 벤치프레스나 숄더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벤셔널 데드가 가장 기본적인 데드리프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운동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립근이나 광배근처럼 등 근육 위주로 공략을 하고 싶다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닥에서 무릎까지 있는 하체를 많이 사용하고 무릎에서 골반까지는 상체, 특히 광배근과 기립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딱 광배근과 기립근의 개입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만 운동을 합니다. 즉 루마니안 데드는 하체의 도움 없이 오직 광배근과 기립근만을 목표로 보디빌딩에 걸맞는 반복 횟수로 최대치의 자극을 꽂아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프로 보디빌더의 루마니안 자세는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선수들마다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본인만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인이 모두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의도적으로 광배근의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보다 더 넓게 바벨을 잡는 것입니다. 쉽게 랩풀다운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배근의 자극을 더 가게 하려면 좁게 잡는 것보다 랩풀다운처럼 비교적 넓은 그립으로 잡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알통이 광배근 쪽을 향하도록 팔을 내외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고 광배근에 텐션이 생기면서 데드리프트 시에 광배근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루마니안은 고중량을 다루기 힘들고 가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진짜 데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 구조나 리프팅 경력에 따라서 루마니안을 먼저 습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압이 약한 초보자나 햄스트링, 기립근과 같은 후면 근육의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경우 가벼운 무게의 루마니안을 통해 기초적인 복압을 키우고 후면 근육의 협응력과 유연성을 길러주면 다른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루마니안은 계속해서 바벨을 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에 큰 피로를 줄 수 있는데 리프팅 벨트처럼 코어를 단단하게 잠궈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데드리프트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데드리프트처럼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세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무겁게 든다고 근육의 자극이 더 커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중량의 부하가 타겟 부위에 정확히 꽂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헬스 스트랩이나 리프팅 벨트처럼 부상을 막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근육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